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 뽀개기, UI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오토레이아웃 강좌라기보다 iOS 기초 강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먼저 봐주세요. 기존 테이블 뷰나 컬렉션 뷰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 셀프 로우엣이나 셀프 아이템 이렇게 델리겟을 사용해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줬었어요. 애플 측에서 iOS 13부터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셀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이 iOS 14 버전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iOS 13 버전까지 지원하는 거로 많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애플 사용자 iOS 버전 유시지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디벨로퍼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기가 iOS 13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서비스에서 최소 지원 모델이 거의 iOS 13일 거예요. 안드로이드랑은 조금 다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 업데이트가 기본 세팅이다 보니까 iOS 13 업데이트를 이제 OS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죠.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버전들을 호환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일단 그렇고요. 각설하고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I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 문서인데 UI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랑 UI 컬렉션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그 데모 버전 있죠. 요거 리스트 이 테이블 뷰를 활용해서 한번 기존 방식을 디퍼블 데이터 소스로 변경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핵심은 일단은 데이터 소스라는 걸 저희가 만듭니다.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셀 프로바이더라는 걸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셀을 사용할 건지 정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냅샷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보여주게 될 데이터 상태를 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스냅샷에 따른 UI를 화면에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바로 코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준비 코드는 다이나믹 테이블 뷰 있죠? 제 예전에 강좌 올렸던 거 그 코드를 베이스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달아 나왔으니까요.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디퍼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시려면 데이터가 그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한데 종류가 조금 다르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모델을 클래스로 한다. 클래스로 했을 때 그리고 스트럭트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2차원 배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섹션이란 거를 저희가 둬야 돼요. 그래서 enum 해가지고 제가 섹션 하나 만들게요. 이게 나는 피드다. 피드라는 섹션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섹션이 여러 개다. 그럼 피드가 있을 수도 있고 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보드 이런 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섹션이 3개가 나눠진다면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3개까지 적은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클래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나의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다. 그럴 때는 클래스 피드라고 해주고 클래스의 경우일 때는 이거를 이제 해셔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써줘야 돼요. 해셔블. 왜냐면 이제 디퍼블 데이터 소스는 이 값이 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feed 해주고 고유값 UUID, 유니크 아이디죠. UUID 자료용도 UUID 해주고 제 UUID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으시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내가 사용하는 모델이 클래스다. 그러면은 해셔블이라는 프로토콜을 꼭 걸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컨텐트라고 해서 제가 스트링 넣어 줄게요. 이 내용 있죠. 요거를 그 컨텐트에다가 제가 넣을 거예요. 일단 그렇고 생성자는 동일하죠. 컨텐트는 스트링이다. 그리고 셀프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는 외부에서 들어온 컨텐트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필요한 게
피드끼리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드는 프로토콜 이코터블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연산자를 저희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참조 타입이란 말이에요. 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LHS 먼저인의 UUID가 나중에 in LHS의 UUID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해셔블 프로토콜 또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해시라는 거예요. 해시라고 해서 해셔는 컴바인 해서 값이 지금 고유한 값, 나의 고유한 값이 뭐죠? UUID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해셔블 프로토콜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아직 이해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해셔블 프로토콜을 준수한다는 거는 이렇게 UUID라는 이런 UUID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UUID를 넣은 거고요. 만약에 서버에서 받은 뭐 고유한 키값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복만 안 된다면. 그래서 고유한 값을 얘가 이제 고유 아이디죠. 고유 아이디를 구분자로 써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A의 고유 아이디랑 B의 고유 아이디가 같다. 그러면 서로 A랑 B는 같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연산자를 지금 이렇게 정한 거고, 해시 부분 제가 조금 공부한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퍼블 데이터 소스를 나는 구성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스트럭트로 구성하겠다. 스트럭트인 경우에는 스트럭트 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포스트 해가지고 이게 해셔블이다 하고 그냥 뭐 발 컨텐트는 스트링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스트럭트 타입은 괜찮아요. 해셔블을 그냥 바로 준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스트럭트는 얘를 찍어냈을 때 얘는 이제 값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애가 찍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런 식으로 해시라든지 뭐 이런 이코터블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피드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섹션은 이렇게 이넘 섹션인 거예요. 그래서 섹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하지만 저는 피드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컨텐트 어레이 부분을 다 그 모델로 제가 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피드 컨텐트는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름은 제가 컨텐트 어레이 말고 피드 어레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성품이 첫 번째가 테이블 뷰죠. 두 번째가 데이터 소스예요. 데이터 소스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했던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델리겟을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현재의 데이터 상태를 말해요. 현재의 데이터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난 데이터 소스다. 그런데 이거의 자료형이 지금 저희는 테이블 뷰를 하기 때문에 UI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콜렉션 뷰를 구성한다 그러면 UI 콜렉션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일단 UI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딱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하나는 제가 섹션을 넣을 거예요. 섹션은 지금 이넘 타입으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디퍼블 소스에서는 이제 섹션이랑 들어갈 아이템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피드를 일단 넣을게요. 제가 피드를 사용할게요. 스트럭트 타입 말고 클래스 타입 피드. 그래서 얘가 꼭 값이 있다고 일단 설정을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현재의 데이터 상태인데 요거도 그냥 미리 선언만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ns dpubl 데이터 소스 스냅샷이 있어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랩핑을 하는데 섹션이랑 피드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꼭 값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false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요거는 제가 피드 어레이로 바꿀게요. 피드 어레이. 자, 제가 뭐라고 했죠?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요거를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대체.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희가 이제 셀프 로우에서 뭔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 주석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디퍼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먼저 뷰 디드 로드에서 한번 볼게요. 마이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셀프 요거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데이터 소스 설정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위에서 선언했던 데이터 소스를 여기에서 저희가 인스턴스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UI 테이블 뷰에 디퍼블 데이터 소스였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었죠? 섹션이랑 피드가 들어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테이블 뷰랑 셀 프로바이더라는 게 나와요. 일단 요거를 엔터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 문서를 한번 볼게요. UI 테이블 뷰 디퍼블 소스 문서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디퍼블 소스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클로저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그 셀 프로바이더 부분이에요. 셀 프로바이더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테이블 뷰, 그리고 인덱스 패스, 그리고 아이템 아이덴티파이어가 됩니다. 여기 이거는 바로 이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UUID가 그러니까 int가 섹션이고 UUID가 지금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뭐죠? 여기 부분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요 부분은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테이블 뷰.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처음에 들어간 얘는 연결하려는 테이블 뷰가 뭐죠? 지금 마이 테이블 뷰잖아요. 셀프 마이 테이블 뷰. 얘를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 프로바이더에 들어가는 부분이 3개가 나오는데 클로저로 3개가 나오는데 일단은 튜플 타입으로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in 해주시고 먼저 테이블 뷰가 들어갑니다. 이게 UI 테이블 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인덱스 패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아이덴티파이였죠. 그게 피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해당하는 아이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 튜플 형태가 반환하는 게 UI 테이블 뷰 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옵셔널로 이렇게 물음표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리턴 셀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셀 클래스를 기존에 연결했던 거랑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죠? 그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서 저희가 셀포 로우엣이죠. 테이블 뷰라고 하면은 셀포 로우엣, 콜렉션 뷰라면 셀포 아이템엣이 되겠죠. 이 부분을 동일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let 셀은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온 테이블 뷰에 DQ reusable 셀이 됩니다. 그래서 with identifier랑 for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저희 아이덴티파이어가 뭐죠? 지금 등록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요거거든요. 요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for는 인덱스 패스, 지금 매개 변수 들어온 인덱스 패스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as 자료형 정해줘야죠. my table 셀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반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이 이미 셀프 마이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셀프하고 막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 델리겟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셀프 로우에서 했던 거를 이거로 하나로 퉁쳤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셀 연결을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만들면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데이터 소스랑 연결하는 작업은 일단 끝났어요.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게 데이터 소스의 현재 스냅샷을 보여줍니다. 스냅샷. 어렵지 않아요. 스냅샷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현재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냅샷 제가 위에다가 선언했었죠. 여기 위에다가 스냅샷 동일하게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어줘요. ns 디퍼블 데이터 소스 스냅샷은 지금 어떻게 되죠? 형태가 섹션이랑 피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요. 스냅샷은 중요한 게 섹션을 일단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섹션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에 append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이 뭐죠? 섹션을 일단 feed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feed라는 섹션을 제가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그 feed라는 섹션에다가 방금 추가한 섹션에 아이템을 넣습니다. 스냅샷에 append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어떠한 섹션에 넣을 거냐,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아이템이 뭐죠?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던 feed array죠. 요거 이 feed array를 넣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서버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추가할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다가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ppend items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떤 섹션에 넣을 거다? 저는 feed 섹션에 넣을 거잖아요. 방금 추가한 feed 섹션. 그래서 feed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스냅샷이라는 상태에, 이 스냅샷이라는 곳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그 정보가 담겨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까지 마무리하면은 화면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제 현재 스냅샷을 화면에 보여준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어플라이를 합니다. 어플라이 스냅샷.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에 어플라이 스냅샷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옵션이 있어요. 이게 어플라이 스냅샷이 애니메이팅 디퍼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본 세팅이 true로 돼 있을 거예요. true로 돼 있으면 이제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변경이 됐을 때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거든요. 일단 애니메이팅 디퍼런스 true를 하고 제가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 보셨나요? 살짝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처음이니까 요거는 그냥 false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alse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디퍼블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테이블 뷰를 구성했던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이블 뷰 디퍼블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퍼블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아이템을 추가하고 중간에 아이템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섹션들도 구성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뷰를 달 수도 있고요, 푸터 뷰를 달 수도 있고 한번 제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